자, 이 지도는 정확하게 25년 전에 내가 미국 도착해서 제일 처음 배운 미용실 마케팅 지도예요. 요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요 중간에 깃발 꽂혔죠? 이게 미장원 뭐 밑이야. 이 미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로 키로수로 1kg, 1.5kg, 맥시멈 2kg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려서 13주간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핀을 주고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자기 집 찾아서 핀을 한번 꽂아보세요. 손님들이 재밌게 꽂아요. 아, 우리 맞으면 여기네. 아, 나는 여기네. 뭐 이렇게 핀을 꽂아요. 그렇게 핀을 13주간을 꽂고 나면 어디서 고객이 오고 어디서 안 오는지가 딱 보여. 요것만 파악을 하면 미용실 사업은 무조건 땡이야. 이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다음 또 하나는 똑같은 지도를 구해놓고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나. 여기 미장원이 하나 있네. 여기도 미장원 하나 있네.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 미장원을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똑같은 미용실이 몇 개나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여기 있는 손님은 이 미용실 내한테 오고 있네? 이런 게 다 정의가 내려지게 돼. 이거 25년 전에 미국 가니까 미용사도 아닌 사람들이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좋은 기술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기본적으로. 좋은 기술자를 구해야 되는데 좋은 기술자는 어떻게 구해요? 내가 기술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못 가나? 아니. 손님이 많으면 와. 손님이 많으면 와. 주인은 생각을 죽어난 사람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고객을 만들어내나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머리를 어떻게 자를까나 하는 생각을 하면 디자이너가 안 온다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고객을 알을 까서 낳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왜 움직이는가를 이해해야만 되고 고객이 왜 움직여요? 고객이 왜 움직여요? 고객은 지불하는 대가 대비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를 우리 집에 보조로 데리고 있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고객을 모으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론이. 결론이요. 지금까지는 머리를 잘못 잘라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냐? 고객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거 내 일이 아니다는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고객을 모으는 일이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고객을 모으는 그 일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방법들은 다 고객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요. 미용실에도 지금 백화점에서 나오는 쿠폰 책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휴지도 공짜 하나 받을 수 있고, 뭐, 생활, 세제도, 뭐, 참기름도 디스카운트 받, 쿠폰 책이 이만큼씩 들어오잖아. 그러듯이 미장원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책을 만들어서 사롱에 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한 원장들은 지금 다 성장했어요. 정말로. 처음에 매출이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이 채 안 되던 원장들도 7천만원, 6천만원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고객 숫자가 1300명이 안 되면
물부를 막 200명도 안 되던 사람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미장원 위치는 그대로 있어요. 바뀐 게 뭐냐? 원장의 생각이 바뀌고 원장의 생각이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용실을 만들어 놓고 2km 정도의 원을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숫자를 대충 생각해 보면 3만 명 정도가 살아요. 3만 명. 근데 이 3만 명이 다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이 한 10% 나올 수 있고 머리를 안 자르는 사람도 10%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만 명의 80%, 10%씩 빼고 머리 안 자르는 사람 10%, 자르기 싫어하는 사람 10% 빼고 못 자르는 사람 10% 빼고 80%를 하면 곱하기 0.8을 하면 24,000명이에요. 그죠? 그렇죠? 24,000명이 머리를 자르는데 최소 10회를 잘라요. 1년에. 그러면 24,000명이 머리를 10회 자르면 몇 번이죠? 24만 번이야. 오케이? 최소 8번을 머리를 자르면 이거 8번 곱해봐요. 4, 8, 32, 3, 2, 8, 16, 19. 19만 2천 번이야. 그렇죠? 자, 내가 미장원을 차려놓고 손님이 와야 되는데 최고 많이 오면 시장을 완전히 내 걸로 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 3만 명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 머리 안 나는 사람 10% 빼고 머리 자르기 싫은 사람 10% 빼고 80%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걸 전부 내가 다 내 손님밖에 없다.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다. 만약 이렇게 되면 24만 번이 내 고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달에 고객 520 3 5 1 1800명이에요. 1년에 24만 나누기 1800 1800을 나누기 24만을 해보세요. 계산이 그래세요. 0.75. 0.0 0.75%. 1%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야. 100명 중에 한 명도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야, 지금. 현 주소가. 현재 컨디션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알고 나면 큰일 났네. 이 생각을 제바로 해야 된다. 지금 여기 판타스틱 샘저라는 미용실이 이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네. 내가 이걸 하고 미국을 갔을 때 우리나라 여기 자크대 상주가 1호점을 오픈했을 때야. 내가 얼마나 생각이 아픈 사람이야. 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이 미용 비즈니스가 자랑스러웠어. 저질이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어. 내가 미국을 가보니까 이 판타스틱 샘즈라는 곳에서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여기 고객이 몇 명 가냐면 2,000명씩 가는 거예요. 2,000명씩 고객이 안 가면 이렇게 팔리겠어요? 돈 내고? 지금 내가 30년 전에 미용실을 하게 된 동기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미용실 원장이었던 내 조카 며느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객 수가 한 달에 한 300명쯤 됐을까나? 근데 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임금이 착취한 거야. 노동법이고 지랄이고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술 가르쳐준다 그러고 손에 텅텅 붙도록 그냥 찬물에 빨래시키고 밥하게 하고 자기는 머리나 좀 자르고 이러면서 그 인건비 안 주고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거야. 내가 지금 서경대 석자 교수인데 정말 부끄럽게도 대학원생들 대학 석사 박사 학위를 주잖아. 내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도 미안한 게 고민이 세상이야. 이것들 현장에 가면 또 보조 역할을 해야 돼. 시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근데 거꾸로 내가 질문해. 그럼 너가 원장은 네가 모시고 있는 원장은 고객이 만나면 그게 아니래. 그럼 고객은 누가 만들어? 몰라요. 고객 뭐 알까나? 카톡 보내면 고객이 막 오나?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세계 랭킹 1위를 만들려고 그러면 고객이 2,000명씩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 지랄하고 있다가 여기 가서 이걸 봤는데 생각이 벌써 달라.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오는 고객을 시장 점유율로 계산을 해서 우리 집에 지금 8%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이걸 9%로 올려야 된다. 1년 동안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달에 고객이 만약에 150명이 오면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되는 거야. 이 3만 명 중에 3만 명이 100명이라고 보면 내 고객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100배를 곱해도 몇 명이에요? 100명이야. 3만 명 중에 내 고객이 겨우 100명이야. 그걸 생각하면 이거 무조건 손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기술을 싸게 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들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금방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해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지느냐 하면 경쟁 때문에 그래요. 경쟁 때문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년 전에 내가 조카 며느리한테서 영감을 얻어서 미용실 사업을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미용실 숫자가 벌써 10배가 넘게 늘었어요. 네. 지금은 정말로 대학에 가서 학사를 받고 석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들도 미용실을 오픈하고 있는데 네. 다 방법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 고객 수가 몇 명인 거예요. 57페이지거든. 내 이야기 다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효율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비용 전략에 있다. 자, 여기 질문 두 가지 합니다. 7만 명 인구의 5% 시장 점유율이 목표인 사람하고 3만 5천 명 인구의 10% 시장 점유율이 목표인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비용이 많이 들까? 이게 해답은 똑같아요. 7만 명의 5%를 가지나 3만 5천 명의 10%를 가지나 사람 수는 똑같아. 비용이 누가 드느냐 이 말이에요. 비용이 누가 더 많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10% 가지는 사람이 훨씬 더 비용을 적게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게 해답입니다. 밑줄 꺼놓고 이걸 왜 여러분에게 가르치냐면 김나연 원장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지금 뭘 의미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7만 명이 살려고 그러면 넓은 지역을 컨택해야 되잖아. 거기서 5%를 가지는 것보다는 좁은 데서 10%를 가지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예로 천안에 가면 누가 유명해요? 리차드가 유명하잖아. 리차드가 천안을 벗어나면 죽도 못 서는데 천안서는 최고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좁은 지역을 점령하라 이 말이에요. 풀어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창한 말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사롱이 최고로 유명해지면 그건 자동적으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 5%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동네 한 개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비용을 적게 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 내에서 미용실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7%야. 7%야. 그러면 여기 미용실 하나 더 열면 어떻게 돼? 이게 똑같이 7%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면 한 동네의 미용 시장 점유율을 14%를 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같은 동네에 두 개를 열어버리는 거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사업이 조금 된다는 지역에 계속 몰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사업의 기본적인 컨셉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무슨 소리냐면 같은 지역 내에서 미용실을 두 개를 오픈하면 하나 7%씩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24만 명의 7%를 내가 시장 점유율로 가지고 있으면 몇 명이 이게 몇 명? 7%면 몇 명? 월 고객 몇 명? 24만 곱하기 0.07 나누기 12 해봐. 얼마? 16,800. 12 나눠왔냐? 1,400. 고객이 한 달에 1,400명만 오면 시장 점유율 7%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한 달에 1,400명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어깨가 부딪혀서 좁아서 큰일이다. 빨리 늘리자고 난리 붙이긴다. 그런데 절대 늘리면 안 돼요. 그런 계산도 없이 싸롱 늘렸다가 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소리냐? 자, 내가 20평을 했는데 고객들이 막 부딪히고 막 비좁다고 난리고 대기 손님 좀 기다리고 이래. 미안하니까 빚내가지고 옆에 사과점 옆에 양장점 나간 걸 덜렁 사네. 평수를 늘리잖아요. 고객이 2배로 와야 돼. 근데 한 곳에서 2배가 절대 되지를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같은 미용실을 조금 떨어진 곳에 붙어 있어도 돼.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 더 여는 거. 알 터득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통닭장사.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주먹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내 고객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이다. 근데 그걸 왜 파악해야 돼?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 내 고객이 한 달에 1,400명 이상 오지 않으면
1400명 이상 오지 않으면 무조건 1400명 올 때까지 계속 끌어다 모아야 돼. 판타스틱 샘전 미장원을 내가 갔어요. 내가 처음 가봤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며칠째 가다 보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 똑같이 커트를 하는데 요금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6불을 내고 있고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은 4불 50전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5불을 내고 있고 요금이 다 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손님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올 때 할인율을 얼마를 한다는 쿠폰을 2불짜리 할인율을 쓰고 있고 어떤 손님은 1불 50짜리 할인율을 쓰고 있고 어떤 손님은 뭐 전부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커트 요금을 올릴 때 지금 커트 요금 얼마 받아요? 지금 11,000원 받아보세요. 고객이 20% 이상 빠져. 1,000원 때문에. 원장님 왜 이렇게 올려서 사정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그냥 쑥 빠져버려. 요금 1,000원 올리면 고객이 20% 내지 10% 숫자가 달아나버려. 그럼 이 요금을 어떻게 올리란 말이야?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술이 이게 기술이야. 요금을 올리는 기술. 그럼 여러분 사롱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돼. 첫 번째 단계는 고객 수를 늘리는 거예요. 무조건 숫자부터 먼저 늘리는 거야, 일단. 그게 1,000원을 내고 오든 2,000원을 내고 오든 무조건 우리 집에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아듣겠죠? 첫 번째, 무조건 고객 숫자를 늘려, 고객 수. 그럼 이렇게 고객 수가 늘어났잖아. 늘어난 고객 수를 요금을 더 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객단가로 올리는 방법이죠. 객단가로 올리는 거예요. 이 객단가를 올릴 때 커트 요금을 1,000원을 올리면 고객 수가 떨어져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고객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명이야. 내 고객이 1,400명인데 이 중에 20%면 뭐 얼마야? 280명 고객이 달아났어. 280명의 고객은 커트 요금을 5,000원씩을 주더라도 다시 풀어 넣어야 돼. 여기 갖다 넣어야 돼. 요금을 올리면서 또 요금을 까고 고객이 봤을 때 지가 가지고 온 쿠폰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그 집 요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러분 공항에 가서 내가 1등석 타고 다니잖아. 요즘 뭐 사업에서 잘 나가니까 1등석 탄다고 가만히 가서 있어봐. 1등석 타려고 표를 끊은 사람들 몇 명 안 돼? 근데 사실 그거 타봐야 재미도 별로 없어. 타면 잠옷 달라면서 잠옷 입고 잠자기 바빠. 비행기 지루하니까 야 이불 깔아라 그러고 잠 바로 자버린다니까. 1등석 안에 하나도 누리지도 못해. 근데 어쨌든 1등석을 타. 1등석을 타고 주변에 탄 사람들 비행기표 얼마 주셔서 요금이 전부 다 달라. 근데 지가 내는 요금이 최저 요금인 줄 알고 다 계산하고 오는 거야. 그 요금이 왜 다른 줄 알아요? 마일리지도 그렇고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유행사가 큰가 작은가 커미션에 따라 전부 다 다르고 다 달라. 몇백 원이 달라도 다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객들은 그걸 모르고 지가 최저 요금을 낸 줄 알고 다 하는 참가죠.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고객 수를 떨어뜨리면서 없어진 그 고객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저가로 공략하고 고가로 다시 하는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자꾸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식견이 있어요, 식견이. 무작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게. 그 다음 성공하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만약 이걸 잘한다.
그러면 뭐 이걸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카피하면 되는 카피. 다시 말해서 다점포를 여는 거죠. 하나 더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안에 한 달에 고객이 2,000명씩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오게 만드냐면 그 노하우를 다 배워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이야기 하는데 시장 점유율 7%인 미용실을 10%로 만드는 것보다는 6%짜리를 하나 더 갖는 게 훨씬 쉽다. 이 말을 또 여러분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나면 그걸 더 올리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안 올라가.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여기서 1cm 올리는데 3년 걸려. 근데 신인을 발굴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는데 점성점성 올라가고 쑥쑥 올라가 버린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천안에 리차드가 유명하더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7만 명의 5%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것보다 3만 5천 명의 10%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것이 어느 게 경제적이다? 밑에 게 경제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그래프 두 개가 나오죠? 그래프 두 개가 이제 하사표가 쭉 걸어있죠? 위에 그래프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요 이야기하고 5분간만 쉬었다가 자 시장 점유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로에다가 손님 하나도 안 오다가 손님 이제 10명 오고 20명 오고 쭉 오다가 이 시장 점유율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똑같이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도 돈을 쓰는 방법이나 판단하는 방법이나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돈을 벌어보잖아. 그 돈이 사람을 다 키워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판타스틱 샘대는 단 한 개의 미장원도 개인이 하는 미장원이 없어요. 다 법인이야. 왜 법인이 하느냐?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될 경우에 법인이 해야만 돼. 왜? 법인이 하면 그 법인이 책임지고 법인이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용사가 가위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마침 손님이 자빠진 거야. 손님이 많이 다쳤어. 거의 불구가 될 정도로 다쳤어. 소송이 들고. 내가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 그 법인이 뱅크럽시하고 손 틀고 나오는데 근데 개인으로 운영하면 그런 경우에 자기 집 다 팔아서 물어오죠. 모든 미용실 비즈니스는 이런 프랜차이즈는 다 법인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밑에 이제 이야기 하나 읽어봐. 김나연 읽어봐. 위 그림 설명. 구역 12. 부분 할인으로 하위 10% 시장을 더 많이 유리합니다. 시장 경륜에 대한 경영주의 지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미용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가격과 품질에 요인하는 업소는 시장의 60% 범위 내로 진입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올려서 고객 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모든 게 다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개업 시기 때는, 이게 이게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계속 올라가는데, 처음에 개업 시기 때는, 이 하위 시장, 저가, 중가, 고가 시장. 이게 이 저가 시장에서 고객이
일단 고객을 끌어모으라고 했잖아. 고객을 끌어모아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이 끌어모았을 때 필요했던 그 저가 고객들은 자동적으로 다 탈락돼.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저가로 해가지고 내가 저가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유인을 할 때는 김정숙 사롱에 다니고, 리안 사롱에 다니고, 준호형에 다녔는데, 우리 사롱에 한번 와보세요 하고 입지를 시키게 만들려고 그러면 할인을 줘야 되잖아. 그 할인이 너무 심해서 질 나쁜 손님들도 혹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시장을 성장할 때 내가 이렇게 가다가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 시장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뭐야? 단가가 중고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해? 왜 할인 정책 안 쓰냔 말이야. 왜 할인 정책이 사롱을 망가뜨린다고 생각 왜 안 하냔 말이야. 왜? 이 간단한 논리를 왜 미용사들은 모르고 사업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집에 단돈 1,000원을 보태주더라도 고객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고객이 다시 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케이? 온 고객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미용사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객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고객을 모으는데 내 일이 아니다. 나는 기술자지. 나는 그런 거 몰라 하는 생각, 그게 가장 정말 나쁜 생각이고, 두 번째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골목에 들어서면 내 집 건너서 미용실이야. 정말로 내 집 건너서 미용실. 근데 새 집을 다 문 닫게 만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그렇게 요금 할인으로 인해서 하위에 있는 시장을 좀 더 많이 유인해야 된다. 왜? 초창기 때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이제 시장 규모이 올라가면 경영주의 지식이 쌓이기 시작한다. 어떤 지식? 아, 이게 할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중고가로 가면서 고객은 고객도로 몰고 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또 미용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도 발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에 올 때는 손발이 잘 안 맞았고 뭔가 엉성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손발도 잘 맞고 결국은 고객이 뭐 커트를 하는 그 단순한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간 사이의 유대관계, 고객과 디자이너 사이의 유대관계, 어떤 관계가 어떻게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는가를 보고 아, 이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는 판타스틱 샘제에 가보면 이렇게 해요. 근무 중에 전화를 받을 일도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급한 전화가 있잖아. 누가 아프다거나 이러면 마음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뭐 워킹맘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으니까 미용사들이 전화가 급한 전화를 받아야 되고 이럴 때는 전화 왔어 빨리 전화 받아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K7 암호를 주고받는 거야. K7은 뭐야? 급한 전화가 있으니까 잠깐 일을 중단하고 사무실에 가서 전화 받아라.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치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 잠깐 일을 스탑하겠다. 그때 뭐 K5 이렇게 암호를 주고받으면 돼. 급한 용무가 있거나
심지어 어색한 데는 가보면 이 손님 얼마 받아야 돼 하는 말까지 하고 가. 얼마 받아야 돼 이런 건 간다. 손님이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손님 뭐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 전부 영어로 이야기해. 전문 용어로 쓴단 말이야. 뭐 하고 뭐 트리트하고 뭐 하고 뭐 전부 미용사만. 심지어 이 손님 얼마 받아야 돼? 이런 건 원장 뭐 급하게 볼일보고 나가고 그런 데도 있어.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용사들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도 발전한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런 미용실 안에서의 오퍼레이션, 사용하는 언어,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들도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경영주와 미용사들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 상위 10% 시장을 더 끌어오기 시작하고 하위 10% 시장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이제 이쪽 오면 여 위에 있는 거를 자꾸 끌어들여서 시장을 이렇게 늘려 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여기는 뭐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가 시장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할인 정책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주면 스마트 사롱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기가 너무 버겁잖아. 잘 모르기도 하고. 스마트 사롱은 동일 지역 내에 있는 사롱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사롱 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 영업 사원들하고 그래비어들과 잘 소통하고 잘 하면 고객 수를 모을 때, 객단가를 올릴 때 그걸 다 전략을 써서 그게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각 미용실의 경영주는 반드시 시장 점유율을 성취해야 한다. 밑줄 쳐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니까지 강의를 듣고 나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부터는 내가 시장 점유율을 안다. 시장 점유율을 이해한다. 이거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 점유율을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가르친 대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고객 수가 많은 사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원들이 취직하려고 동네 직원들이 이력서 계속 넣고 다니는 거예요. 내 좀 써주세요. 왜? 손님이 많이 가니까 지가 실력이 빨리빨리 늘 것 같고 빨리빨리 테스트도 하고 뭔가 좋아 보이거든. 손님이 많으면 자 물건도 많이 팔아, 기술도 빨리 늘어, 분위기도 좋아. 하루 종일 손님 없어 인상 쓰고 있는 원장은 안 봐도 돼요. 돈 적게 받아도 좋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고객이 많으면 모든 건 다 해결돼. 나는 혼자 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고객 많으면 골만 아파요 하는 사람은 뭐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럼 50, 60대 가지고도 계속 혼자 할 거야? 직원을 데리고 하려고 그러면 고객 수를 늘리고 저가 미용실이 생겼다고 욕을 할 게 아니라 그 저가 때문에 고객들이 움직였잖아. 내가 저가로 받아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저가로 받아친 고객들을 다시 중고가로 올릴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양은 한 시간에 커트 한 3명밖에 안 돼요. 20분씩. 그건 그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고객 수를 모으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내가 할 일이 생긴다니까. 지라시도 돌리고 쿠폰도 돌리고 선물도 돌리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빼앗긴 고객을 절대 찾아올 수가 없어. 빼앗긴 고객은 절대 찾아오지 못하고 다른 집에 가는 고객을 다시 내가 빼앗아 오는 방법밖에는 없어. 시장을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말하는 복잡한 일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근데 이게 성장하면 다 없어져. 근데 자세히 보라고. 그 동네 우리 기원장 말고도 많은 조그맣게 일을 하고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망하고 다 거지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정말 잘해서 사업을 잘하고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옷집이 있거나 음식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듣다 보면 뭔가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의 핵심이 뭐냐면 고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음식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식견이 필요하고 왜 이런 지식이 필요하냐면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하는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지금 이런 내가 한 사람한테 할인해주고 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할인해달라고 하면 자식한테 그 사업 물려주겠어? 못 물려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좀 나은 미용실을 오픈하면 처음부터 옛날식으로 할 거냐? 아니다. 요번에는 전 회장한테 배운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네 이름이 한 예를 들어 설명해. 사람이 7만 명 살 때하고 3만 5천 명 살 때하고 7만 명이 살 때 내가 7천 명을 데리고 올라가면 10% 하면 되잖아요. 3만 5천 명 사는데 7천 명 데리고 올라가면 뭐 20%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는 적어지는데 사람은 더 많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무조건 지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그 동네를 탈출해서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삿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머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여기 지금 시장 점유율 원칙에서 내가 이미 설명했잖아.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느니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구상해야 더 나은 사업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그런 걸 전부 점검하고 가야 돼. 오픈해가지고 2년도 안 됐는데 재개발 들어간다고 딱지 붙고 뭐 우왕좌왕 하는데 2년 전에 모르고 쑥 들어갔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고 위가 플러스고 밑 마이너스예요. 갈수록 밑으로 꺼져서 밑구멍이 안 보이는데 앉아있는 거지, 그게. 아직은 아니라는 그 시간대에 빠져나와요.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나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나 너무 돈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빠져나올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재개발, 아파트 전체가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 되니까 딱 떨어지면 나와요. 이사할 때. 딱지 같은 것 때문에? 아니,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는 되고 있으니까 이사 이동 허락할 때는 이제 그때 나와요. 자, 이제 우리 공부하고 대답 끝이요. 참고로 맥도날드 햄버거는 미국 내 간이 음식점 판로의 1% 중 2분의 1을 가지고 미국 총 간이 음식점 시장의 22%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방금 설명했어. 맥도날드 햄버거는 미국 내 간이 음식점 판로의 1% 중 2분의 1을 가지고 그 2분의 1이 결국 전체 시장의 22%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는 시장 점유율과 판로당 매상을 함께 최대화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야,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사업자 숫자가.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물집도 있어야 되고, 다방도 있어야 되고, 신발점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모든 가게들이 다 늘어날 거니까, 그 숫자를 파악해보면, 아, 우리 동네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구나. 딱 알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평균 종업원의 숫자는 얼마인가? 그 가게들이, 그러면 전부 혼자 하냐?
지금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그 평균 종업원을 몇 명 데리고 있냐? 1명이냐, 2명이냐, 2.5명이냐, 3명이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거 내가 왜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우리 동네가 경제가 어떤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1, 2, 3번이 좋으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을 주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 에퀴티라는 거라, 에퀴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집값이 올라가서 9천만 원이 된 거야. 그럼 4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이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는 거야. 누가? 은행에서. 저 양반이 보니까 4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네? 근데 보니까 4천만 원 주고 샀네? 5천만 원 지금 현금 덤으로 더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그걸 크레딧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는 부동산이 죽어버리면 다 꽝이야. 부동산이 흥해야 모든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이게 다 가닥이 잡혀져. 왜 그러냐? 우리 여기 뭐 상무도 있고 부사장도 있지만 이런 보통 사람들이 다 2억에서 3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집이 집값이 3천만 원 불어났다, 5천만 원 불어났다, 1억 불어났다에 따라서 크레딧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도 떨어져 버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뭐 은행에서 크레딧도 더 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기가 다 위축되어 버립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미용 사업도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경제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반드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수고하셨는데 올 연말에 우리 사롱에 와서 정말로 공짜로 커트 한번 하고 가십시오 하고 세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정말로 그러면 고객들이 이런 사롱이 다 있지. 그러고는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런 고객을 다시 돈을 내게 하고 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더 자주 오게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단골 고객이 다시 늘어나고 이 집에 손님이 참 많네. 서비스가 좋은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여러분의 상권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의 총 숫자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우리 동네에 2만 명이 사는데 여기 식당 무슨 실내 골프장 뭐 음식점 뭐 하여튼 신발점 뭐 양화점 양복점 이발소 전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5,000개의 1,500개의 가게가 있다. 그 1,500개의 가게가 있는데 거기 평균 종업원들이 2명이 있다. 그러면 1,500 곱하기 2 해서 얼마? 3,000명이 나오잖아요. 그 3,000명이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버는 인구가 되고 그 인구가 내 사롱에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단지를 돌리면 제일 먼저 그걸 바라보고 이 집을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야? 그 동네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고 그 동네에서 돈 벌고 있는 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뭐 첫 번째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권의 총 잠재 고객 숫자는 얼마입니까? 이게 뭐야? A 플러스 D.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을 더하면 뭐 나오는 거야. 1번하고 4번을 더하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6번. 그들은 1년에 몇 번 미용실을 방문합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몇 번? 최대 10번에서 8번까지.
그러니까 내 집에 단골의 정의를 내릴 때 단골이라 하면 내 집에 사롱을 1년에 6번 이상 오는 사람을 의미한다. 1년에 6번 이상을 내 가게에 와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내가 그렇게 안 따지면 단골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지고 있어야 저 손님 1년에 4번밖에 안 오네? 그 2번 더 오게 만들어야 되네? 그럼 2번 어떻게 오게 만들어야 돼? 한 번은 할인을 더 줘서 오게 만들고, 6번 오는 중에 4번은 정가 내고, 한 번은 할인 주고, 한 번은 덤으로 주고, 뭐 나쁘지 않잖아. 그렇죠? 문제는 6번 이상을 와야 내 단골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의를 그렇게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 가보면, 판타스틱 샘제 같은 미국의 사롱 가보면, 단골의 정의는 그렇게 내려요. 1년에 6번 이상 우리 사롱을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단골 아닌 게 왜 중요하냐? 단골인 경우와 단골이 아닌 경우는 마케팅 정책이 완전히 달라져요. 단골이 아닐 때는 뭐예요? 단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 정책이 먼저 들어가고, 오케이? 단골이 되고 나면 객단가를 올리는 정책을 써야 되니까 정책 자체가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단골의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단골의 정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은 1년에 예상되는 총 고객 숫자는 F 곱하기 2, 5 곱하기 6번 하면 돼요. 그래서 고객 1인당 헤어 서비스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내가 동에 가가지고 우리 동네 위생 서비스, 다시 말해서 미용실에 가서 고객들이 쓰는 돈이 평균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와요.